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 복권 구매한 적 있으신가요? 복권 구매는 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사행 활동이죠. 우리나라는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7가지 외의 사행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불법 사행 행위와 도박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도박이 널리 퍼지면서 도박의 유형도 접근 연령대도 더욱더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예방과 치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채를 쓴다고요? 네. 돈을 한번 땄어. 아, 이게 용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내 손에 주어지게 되니까 다른 게 이제 흥미가 없고 계속 내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될 때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해체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까지도 연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336번입니다. 1336. 네. 전화를 주시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네. 이름만 일단 딱 들면은 네. 들어보면 한국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유를 해주는 곳이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 기관이 생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박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나? 이런 기관이 생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기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국내 유일의 이제 도박 문제를 다루는 전문 공공기관이고요. 네. 2013년도에 8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예. 네, 우리가 이제 합법 사행산업, 예. 불법 사행산업, 사행산업이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 중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예. 저희 이제 그 예치원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냐면 주로 도박 문제와 관련된 예방과 홍보 활동,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치유 사업, 또 재활 사업, 그리고 도박 문제와 관련된 연구 기능도 하고 있고요. 예. 또 거기서 일하시는 그 강사들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 등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합법 사행 산업이 있고 불법적인 사행 산업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이 도박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불법인 건지 이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카지노 같은 경우에 출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네. 거기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친다던가 네. 이렇게 또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네. 이제 뭐 명절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락 개념으로 고스톱을 치잖아요. 네. 이거는 도박일까요? 도박이 아닐까요? 도박이라고 하면 저도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예. 흔히 이제 명절 때 고스톱을 많이 치게 되는데 네. 이 이제 우리가 그 도박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도박은 불확실한 어떤 사건에 내가 돈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거는 것을 이제 모든 행위를 예. 도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명절 때 가족끼리 굉장히 재미 위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고스톱을 치잖아요. 화투를 치죠. 화투를 치는데 이거는 가벼운 오락으로만 치게 되면은 범죄 개념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을 걸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법적인 판단 예.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그 규모, 판돈의 규모라든가 예. 아니면 장소, 어느 장소에서 했는가, 어.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주로 했는가, 네. 그다음에 그 같이 이제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법적인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경계선들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사행성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돈을 걸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도박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10만 원 내기를 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거죠?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뭐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판례들이 좀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어서 예. 제가 이걸 한 번에 이거는 도박이다, 이거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이 경계가 딱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네, 딱 네. 나눠지는 게 아니어서 네.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이래서 더 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중독될 수 있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또 부각되는 네. 걸까요? 그 도박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게 바로 그 중독성 때문인데요. 네. 이 도박을 한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 재산을 다 잃게 될 때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재미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범죄까지도 연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도박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중독성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그 GA 모임이라고 예. 그 단도박의 의지를 다지는 자조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에 가보시면 단도박이라는 게 이제 도박을 도박을 끊기 끊는 위해서. 것을 단도박이라고 하는데 이 모임에 가게 되면 실제로 한 10년 정도의 단도박을 잘 유지하다가 충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왜죠? 그러면 도박을 계속 내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충동이 일어나서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재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겠나. 와, 그 중독성 때문에. 10년을 네. 참았는데 다시 생각이 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와, 그 중독성이 그럼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왜냐하면 예. 이게 한번 내가 돈을 걸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땄어요. 그러면 이 폭발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도파민이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다른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일상이 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소소한 재미가 없고 예. 일상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성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박이 마약과도 거의 비슷하네요. 흡사한 정신건강적으로는 뭐 비슷한 그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박을 시작하면은 그만큼 이제 중독성에 빠지기 쉽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도대체 이 도박 문제 현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 네. 기관이 생길 정도인 건가요? 네. 저희 그 합법 이제 뭐 사회산업 이용실태 보고 조사서에 따르면 저희가 그 도박 중독과 관련된 유병률을 조사를 하는데요. 네.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20세 이상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5.1% 정도가 도박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예. 그게 인구 추정을 해보면 한 22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인원이 도박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도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 청소년 도박 인구도 이 인구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년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청소년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매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청소년의 한 4.3% 말하면 한 17만 명 정도가 도박 경험이 있고 이 중에 19.1% 한 3만 2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원이 19.1%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수치입니다. 네, 청소년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령 자체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평균 도박 경험 나이가 12.9세. 12.9세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거의 도박을 하는데 예. 이게 거의 문화처럼 학교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권유해서 너 이거 한번 해봤니? 너 이거 한번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그 되고 단순한 게임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도박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고 네. 굉장히 도박을 일종의 재미, 아. 흥미. 그냥 나는 재미있어서 이 도박을 하는 거야. 오. 이런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이제 하게 돼서 네. 호기심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이 뇌발달이 다 끝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조절 능력, 충동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아니 성인도 참기가 힘든 그럼요. 정도인데 애들은 어떻게 그걸 참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경험에 빠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학업에 다 지장이 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고 네. 가정에서도 이제 이게 도박 빚 때문에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어머. 그때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도박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몰래 문제를 하는구나. 막 키우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제 이런 문제도 정말 심각하구나. 특히 요 도박 빚이 생기면 네. 이제 이거를 갚기 위해서 사기나 뭐 절도 이런 이차 또 범죄까지도 다른 이게 범죄.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뭐 용돈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 예, 친구들한테 돈 거래가 굉장히 잦아진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청소년은 성인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돈도 많이 없을 테고 네. 뭐 성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몇 명째 게임 운영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출입도 안 될 안 됩니다. 텐데 네. 어떻게 도박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를 조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거의 이제 밖으로 뭐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이제 거의 인터넷 세상에서만 살았잖아요. 그 인터넷 안에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어떤 사행 그 산업체들이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들어가게 돼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돈을 한번 땄어. 아 이게 용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내 손에 주어지게 되니까 아. 다른 게 이제 흥미가 없고 어머. 계속 이제 습관처럼 이게 이어져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습관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도박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청소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지금 좀 보호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부모나 선생님이나 주변인들의 관찰과 보호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 내 아이가 네. 아니면 이 아이가 네.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도박에 빠진 우리 친구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금 신경 써서 네. 조치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개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돈 자랑을 합니다. 오, 나 돈 나 많다. 돈이 이제 막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돈을 굉장히 쉽게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 네. 나 돈 쉽게 버는 방법 네, 알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오. 하거나 또 친구들 간에 돈 거래가 있거나 네. 오. 뭐 자기 뭐 용돈에서 안 되면 돈 거래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 소액 결제하는 게 뭐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명세서를 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스포츠 경기 이런 결과에 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 그게 이제 그 사행 산업이라고 네.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연결이 되고 또 불법으로 이제 그 안에서도 다 스포츠 요즘에는 이제 경기들을 다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승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나 이러면은 좀 부모님께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도박 빚 때문에 뭐 급기야 우리 아이들이 사채까지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채를 쓴다고요? 네, 그 안에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총책이라는 뭐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돈을 이제 뭐 얼마에 뭐 이자 와. 줘서 이제 뭐 하게 되고 아니, 그런 아이들한테 사채를 해준다는 그 업체도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나쁜 어른들이 이제 많은 갚을 거고요. 능력이 안 되는 게 그렇죠. 뻔한데. 그러면 이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기 절도를 할 수밖에 어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으로 이제 뭐 거래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범죄까지 이제 연루가 되기도 하고 되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네. 폐해들이 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어떤 행태들을 조금 보인다면 오. 바로 전문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네.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일 겁니다. 아, 그걸 예. 정말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조금 갖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왜 사회가 나서는지, 네. 기관이 나서야 하는지 네. 이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사후에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치유나 재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 사전에 사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내에 또 학교 외에 이러한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연령별로 좀 맞춤형으로 이게 좀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이런 어떤 그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예방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개 이제 시도에 교육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교육청에 도박을 담당하는 장학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과 저희가 협의체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예. 정례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 학교라는 거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전국에 저희가 한 19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그런 어떤 예방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도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대학교 아니면 기관, 청년 단체들도 저희가 한 35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도박 중독의 어떤 확산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떤 그런 활동들, 캠페인 활동들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부터는 그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 주간을 아예 지정을 해서 5월 셋째 주 정도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도박 문제의 폐해를 이제 빨리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일이니까. 특히 저희가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지역을 조금 이제 굵은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서 네. 교육청, 교육부, 경찰청과 같이 이제 조금 협의를 해서 예.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어느 기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그런 어떤 캠페인, 집중 교육, 집중 활동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 네. 이제 도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또 주위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도박으로 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바로 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저희 도박 문제 전문 상담 네. 1336번입니다. 1336. 네. 오. 1336으로 전화하시면 예. 1년 365일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주위에서 예. 내가 이제 뭐 가까이 계시는 분이 도박 문제가 있다. 예. 아니면 뭐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부모, 가족.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그분의 어떤 상태를 조금 확인을 일단 해야 되겠죠. 초기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집중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1대1로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을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정말로 더 주간 이제 저희가 집중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집중해서 치료를 요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집중해서 저희가 한 석 달 정도로 해서 월수금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면 훨씬 제가 보기에는 회복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의지가 이게 난 이거 문제 별거 아니야. 내 의지가 오늘 나 이거 도박 안 할 수 있어. 난 금방 끊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거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게 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도박에 빠진 게 아닌데 이게 도박 중독이라고? 이렇게 혹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네. 자가 진단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별 이제 척도를 해서 뭐 어떤 캠페인에 나가도 저희가 다 선별 척도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위험금들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이 조금 달라요, 내용이.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또 문항이 구성되어야 되고 성인들은 또 성인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체크하는 난이 이제 다 있어서 합계 점수에 따라서 내가 정말 문제가 없고 아니면 뭐 위험 정도가 굉장히 저위험이고 뭐 중위험이고 나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자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은 이 문자를 보고 기관을 와서 이제 좀 치유를 받게 되면 훨씬 치유적인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개입,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치유원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해보실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 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잘 좀 단도박을 네.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회복 나눔 이제 축제라는 걸 하는데요. 예. 거기 오시면 39년째 단도박을 유지하신 분이 있고, 30. 네, 아주 연세가 좀 아주 높으신 이제 분이신데요. 아니, 도박에 빠진 지 몇 년 동안 빠지셨길래 30년? 굉장히 오래 젊은 이제 시절부터 빠지셨던 분인데, 예, 이런 어떤 회복 과정 거치고 본인의 의지로 그분이 지금 지혜의 모임 굉장히 열심히 아직도 그 모임에 하고, 나오시는 그럼요. 거예요? 하시고 이제 뭐 1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이제 나가시면 완전히 완치되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가 그분의 인생을 뭐 다 통틀어서 책임지기는 기관이 이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조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저분을 통해서 내 의지를 다지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도 저분처럼 네. 30몇 년 동안은 끊을 수 있어. 네. 이런 또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큰 그렇습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나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 있거나 근데 이 도박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네. 극복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극복해야겠다라고 마음 가져주시는 것 자체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1336으로 전화를 주시면 예.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단도박이라는 게 도박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도박을 끊고 내가 일상의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요. 예. 저희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도박 중독이라는 거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133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다가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